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과 중에 current density하고 그다음에 electric field intensity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걸 다시 한번 넣은 건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total current density, 그러니까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여기 기판은 퍼렇고 여기는 연두색이 좀 붉은데 있고, 여기는 total electric field intensity인데 얘는 퍼렇고, 요 부분에 즉 전압이 걸린 부분과 그라운드 쪽 부분의 끝에 팁 끝부분에가 가장 높은 electric field를 갖게 됩니다. electric field는 이런 뾰족한 부분에서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뭐 전해 도금이나 그다음에 그 팁에서 발생되는 전자들의 색이나 이런 것들로 다 검증이 된 거고요. 단위 길이당 변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전압이 걸리는 건데 이쪽으로는 잘 안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도체니까 얘하고 얘의 전압 차이 걸리는 것보다 요 사이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무도체도 저항이 높은 데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요걸 떼서 보면 전류 밀도고 이건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인데 요걸 떼서 보면 좀 극명하게 보여요. 여기는 뭐 이게 퍼런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요 파란 부분을 요 금속 선을 빼고 기판만 봤을 때 사실 얘도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도 이런 분포를 갖는데 이 금속 선의 전류 밀도가 너무 커서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너무 커서 이 밑에 있는 게 퍼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와 J는 시그마 E 또는 E는 로우 J잖아요. 로우는 사실 상수값이거든요. 걔네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가 전류 밀도도 높아요. 뭘 때? 기판에서. 이 부분에서는 요 끝에가 전류 밀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전류 밀도는 밑에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전류 밀도가 아니라 electric field intensity입니다. 뭐에서? 기판을 빼고 알루미늄 선만을 보았을 때. 요거는 알루미늄 선을 빼고 기판을 보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올바디를 볼 때는 다른 거랑 비교해서 볼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 그래픽이라는 게 잘 보여주긴 하지만 부품에 따라서 우리가 부품의 그 크기에 따라서 한 부품의 크기가 다른 부품을 싹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못 보겠죠. 그래서 current density나 electric field intensity는 거의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electric voltage도 여기에 보시면 요거를 만약에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clear generated data, 즉 electric voltage 2를 만든 거 clear generate data 하면 do you want to clear this result? Yeah. 그럼 요거가 싹 지워집니다. 싹 지워지는데 앞에서 봤던 올바디하고 다른 게 뭐냐? 여기 보면 geometry selection에서 바디를 얘만 택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얘만 택한 거예요. 얘만 택해서 apply 하면 기판은 더 이상 이제 안 보이고 얘만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솔브를 치게 되면 맨 앞에서부터 다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하게 되면 retrieve this result는 요것만 요 결과만 지금 사실 계산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계산은 다 돼 있는데 electric voltage만 다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0V부터 0.001V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볼테이지를 보면 얘도 뭐 거의 그렇게 끊겨 나오는 거죠. 그리고 electric field intensity도 geometry가 셀렉션이 원바디가 된 거예요. 클리어 데이터 했으면 여기 보시면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원바디는 요것만 선택한 거죠. 원바디 선택할 땐 여기 셀렉션에서 바디를 잡는 요걸 선택한 다음에 얘만 잡으면 그러면은 요 알루미늄 배선만 하게 되고 다시 retrieve this result 하면 얘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electric field intensity하고 current density, 토탈 같은 경우는 거의 같다.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total electric field intensity 기판. 요거는 current electric density 기판에 대한 것만 보고 그 와중에 리액션 프로브는 전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면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 전류라고 그랬잖아요. 전자 몇 개 빠져나오느냐, 그렇죠? 그러면 리액션 프로브는 이쪽으로 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약 한 1mA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비시안 가지고 저항을 구하고 가해진 전압이랑 대략 한 1ohm쯤 나오니까 1ohm이랑 전류랑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저항이 1ohm쯤 나오니까 그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거 한 값만 주어지 이 안에 분포들은 잘 안 주어진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죠? 여기에 전류가 집중이 됩니다. 전류가 집중이 돼서 이게 되게 작은 경우에는 이 1마이크론 되게 두꺼운 거예요. 되게 얇은 경우에는 여기가 먼저 손상을 받게 돼요. 손상을 받아서 물론 이제 여기가 먼저 손상을 받는 만큼 복잡한 얘기가 어쨌든 여기가 손상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고 원래는 복잡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사실 이쪽이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손상은 전류가 집중되고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봤어요. 자, 근데 교수님 요 안에 있는데 저는 여기랑 여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전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전류 밀도의 차이죠. 여기 밀도의 차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는데 저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걸 만드는 게 여기에서 보시면 모델에서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 인서트에 Construction Geometry라는 게 나옵니다. Construction Geometry라는 게 나오고 뭐 여기서 네임드 셀렉션도 있고 Construction Geometry 중에 Path인데요. 이 Path가 1번부터 2번까지 거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손으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꼭지점으로 잡든지 하고 apply 하면 1번이 됩니다. 아니면은 꼭지점을 안 잡고 노드를 잡아도 됩니다. 그렇죠? 꼭지점이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그러면 스타트부터 1번이 스타트고 2번이 엔드니까 여기는 사실 꼭지점으로 못 잡거든요. 여기 꼭지점으로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건 모서리인데 우리가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는 각 모든 노드점들이 계산이 일어나는 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1번을 다시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보면 이 path를 이 모델에서 insert에 construction geometry에서 path를 클릭하면 이게 생기고 그래서 1번 여기 잡은 다음에 start에 로케이션을 apply 하면 요 1번 여기로 오게 됩니다. 2번은 여기죠.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 투 체인지. 그럼 1번부터 2번까지의 결과들을
얘네들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솔루션의 인서트의 일렉트릭의 토탈 커런트 덴시티를 보고 싶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데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 셀렉션 하게 되면 아니고 여기서 패스가 새로 생깁니다. 패스를 클릭한 다음에 패스를 잡으면 여기 패스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죠.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네임을 해서 뭐 다이아고날 패스.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글이 안 돼요. 토탈 커런트 덴시티의 다이아고널 패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이건 계산이 됐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retrieve this result 하면 얘네들은 요걸 따라서 보여줍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그래프하고 여기에서 나온 각각에서 요걸 통과하는 위치, 여기 1번이 0이고 약 한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니까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거든요. 그러니까 0.3 마이크로, 0.58, 1.4 마이크론 하는 거에 따른 전류 밀도를 보십니다. 이거는 컨트롤 카피 셀에서 엑셀에 페이스트하면 됩니다. 붙여넣기. 여기는 위치하고, 그렇죠? 로케이션. 아까 보니까 센티미터였죠. 센티미터 꼭 이렇게 센티미터.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 밀도, 커런트 덴시티,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러면 얘를 엑셀 파일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하고 얘 X좌표, Y좌표 이렇게 그립니다. 요 그림, 요 그림. 그럼 사실 여기에 경사가 급한데 요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하고 전기장의 세기, 그다음에 전류 밀도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내부에서 보여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파스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였더니 이러한 거가 보여진다. 는 거고 저는 이제 단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단면. 요거는 이쪽 단면인데 요거는 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에서 인서트에 서피스를 넣을 수 있어요. 서피스는 항상 x, y 평면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를 보고 싶다. 전류 밀도를. 왜냐면 커런트 덴시티나 전기장의 세기나 거의 비례하니까요. 지오메트리에서 올바디 말고 지오메트리 말고 서피스에 금방 우리가 서피스 만든 서피스는 여기에서 이 XY 평면입니다. 딱 보면 요걸 따라서 보는 거고 X축에서 딱 보면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서피스를 정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Retrieve this result 결과를 가져와라. 그럼 얘가 여기서 딱 보면 여기는 퍼렇고 이쪽은 두께 방향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두께 방향으로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차이가 있는데 이쪽 바깥쪽과 이쪽 안쪽에는 양쪽이 내 양쪽 끝에가 밑에가 그래서 그렇지 여기는 뭐 서피스를 보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네 여기 여기니까 이쪽은 좀 낮고 이쪽은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얘만 놓고 보면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른 건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좀 전에 서피스 말고 섹션 플레인으로 볼 수 있어요. 섹션 플레인으로 딱 정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다. 여기 다 보이죠. 이건 좀 낮고 이건 한 2600 여기 프로브를 찍어보면 되죠. 4784, 4600 가운데는 10,000 그래서 섹션 플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에서 찍으면 찍어도 찍힙니다. 대략 위치가 얼만큼쯤 된다는 거. 저 끝에는 그렇죠. 좀 33,000인데 가운데는 10,000밖에 안 되네. 이쪽이 좀 몰리는 데인가 봐요. 33,000이 아니라 3,300이네요. 적은 데네. 그렇죠? 적은 데. 그래서 요거는 서피스는 요걸로도 볼 수 있다. 근데 서피스를 보려면 아까 X, Y 그 다음에 요 섹션 플레이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겨오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삐딱하냐. 그렇죠? 그렇네요. 삐딱하게 잘렸네. 어쨌든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난 여기를 보고 싶다. 그렇죠? 여기가 되게 지금 뭐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여기 전류가 집중된 부분들을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일시, 백, 천만, 2만, 천, 뭐 이렇게 거의 가장 빨간 부분을 우리가 가서 여기 부분이 전류가 집중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 하면 보면 되니까 지우면 지워지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Y다가 딱 놓고 그죠? 여기다가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크로스 섹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면 이 안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회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되게 낮고 여기는 되게 빨갛구나 하는 것들을 크로스 섹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피스는 되게 또 요긴하게도 쓰긴 하는데요. 서피스 대신에 크로스 섹션을 써도 된다. 요거는 이제 다 보이게 했을 때 그렇죠. 지오메트리니까 그렇고
자르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전류 밀도하고 그다음에 전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커런트도 보여드렸나요? 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티지를 얘를 서프레스 시키면 얘는 이제 서프레스가 다 됐으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압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은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언체크하면 얘가 살아납니다. 밑에 섹션 플레인 말고 옆에 이 좌측 하단에 디테일스 탭을 누르면 원래 디테일스가 나오고요. 얘네들은 다 새로 계산해야죠. 왜? 하나가 전압이 높거나 전류가 들어와야 되니까 콘스턴트 커런트가 전류. 그래서 요거를 언서프레스 여기다 이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얼만큼? 10mA. 아까 1mA 10배네요. 그러니까 10mA는 아까 거랑 비슷하려면 0.001. 그렇죠? 솔브를 땅 하고 치면 이번에는 전압을 옵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 중에 전압을 했던 게 이쪽에서 뭔가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제대로 안 잡히면 리액션 프로브 이거네. 리액션 프로브가 볼티지가 아니라 볼티지 0볼트 이쪽에다가 리액션 볼트는 어차피 10mA 쓰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아까 여기가 볼티지가 없애면서 이 리액션 프로브가 볼티지 잡혔는데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고쳤더니 이제 나오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아까 1mA 걸렸을 때 10-3승 1mA 그러니까 1mV 걸었을 때 1mA 흘렀거든요. 이게 거의 1ohm이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디렉셔널 같은 경우는 방향에 따라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X방향으로 흘러가는지 Y방향으로 흘러가는지 Z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흘러도 당연히 전압이 걸리죠. 왜냐면은 V는 IR이니까 이 메탈 알루미늄 선은 당연히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면 그거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요 부분은 이제 전압 강화가 있으면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1mV부터 0V까지 순차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다른 값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변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주어진 값들도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든 전류를 걸어주든 도체에서는 이제 전류 흘러가는데 부도체에서는 그렇죠? 부도체에서는 여기는 보면은 제일 높아봐야 빨간색이라고 해봐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6.5mA 제곱센티미터인데요. 얘는 최고 높은 게 23,10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3 곱하기 1, 2, 3, 4 그러니까 10의 4승 얘는 최고 큰 전류 밀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2.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10의 7승 한 100만 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죠. 한 400만 배. 그렇죠? 따져보면 되니까. 23105 나누기 이쪽은 최고 큰 값만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은 350만 배. 그렇죠? 350만 배 차이. 그러니까 얘의 전류 밀도가 최고 높은 데와
아까 금속 배선이 전류 밀도가 최고 높은 데는 350만 배 차이 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알루미늄 알로이를 썼고요. 기판은 지금 실리콘 퓨어를 썼거든요. 알루미늄 알로이는 저기가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cm. 알루미늄. 그 다음에 실리콘 퓨어 썼었죠. 아까 여기서. 실리콘 퓨어 썼으니까 얘는 105cm. 105cm. 나누기 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3300만 10배 차이 나죠. 이게 무슨 소리냐? 얘의 비저항이 그러니까 실리콘의 비저항이 알루미늄의 비저항보다 3300만 배가 큰데 실제로 전류 밀도는 부분적으로는 그거랑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는다. 왜냐면은 이런 데서 보면 전류 집중도 생기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전류 집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율 차이 때문에 그게 일치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높은 곳으로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당연한 얘기죠. 전류가 저항이 낮은 쪽으로는 전류가 잘 안 가. 그 비저항이 높은 물질로는 전류가 잘 안 가고 비저항이 낮은 물질 쪽으로는 전류가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PET를 썼을 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데 기판의 물질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PET로.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얘의 물성이 바뀌었으니까 다 계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솔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와 알루미늄 배선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cm와 플라스틱 PET는 9.9 곱하기 10의 14승 5cm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경계면에서 계산을 잘못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도 응력이 너무 집중이 되거나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그 경계 부분에서 비저항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났더니 얘네는 계산을 못하더라. 그게 마치 미분에서 보면은 불연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얘네들. 그러니까 불연속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측정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피스 아까 있고요. 서피스에서 한 가지만 코디네이션은 나중에 그냥 크로스 섹션으로 보세요. 뭐지? 섹션 더 플레인. 섹션 더 플레인으로 보십시오. 차이가 뭐 있긴 한데 서피스 또는 아까 뭐였죠? 섹션 플레인 또는 섹션 플레인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전기에 대한 거는 요쯤 정도 하시면 웬만한 간단한 시뮬레이션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로 하나 빠졌다. 어머나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다시 원래 실리콘 퓨어로 갖다 놓고 뭐 빠지면 솔루션에 주울리팅이 빠졌습니다. 주울리 주울릿을 솔브를 해야 되죠. 앞에 재료를 바꿨으니까. 네, 주울리트를 보면 이거는 실제 온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단위 면적당 몇 와트가 생산되느냐. 그렇죠? 단위 면적당 몇 와트가 생산되느냐인데 나중에 온도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 워낙 열전도도가 빨라가지고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열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났는데 열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프로브 리설트에서 이 프로브를 이렇게 달면은 값을 나와요. 그래서 줄 히팅이 와트는 V 곱하기 I잖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렇죠? 여기다 이거 하나만 더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모양이 계속 비슷한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줄 히트죠. 줄 히트 또는 줄 히팅에 대한 결과인데 이 줄 히트는 단위가 보시면 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1 제곱 센티미터당 몇 와트냐? 그렇죠? 근데 와트는 I 곱하기 V 또는 I 제곱 곱하기 R. 왜냐면 V가 IR이니까 I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면 I는 전류는 쿨 퍼 1초당 전하량이 얼마나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볼트는 줄 퍼 쿨롱입니다. 그럼 I 곱하기 V 와트는 줄 퍼 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와트라고 합니다. 즉 1초에 에너지가 얼만큼 생겨나느냐 하는 게 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그 검침반에 와트 C라고 그래요. 와트 C.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고 와트 곱하기 C는 3600초잖아요. 줄 퍼 세크 곱하기 3600초입니다. 그 원래 쓴 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만큼 썼다. 그럼 물음표 줄 퍼 세크 곱하기 3600이니까 그 두 개를 곱한 게 전체 쓴 에너지량이 됩니다. 와트 C는. 그렇죠? 그래서 줄 값을 계산하는데 와트 C를 쓴다는 거고 와트는 여기서는 이제 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1제곱 센티미터로 환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 마이크로미터면은 0.1mm고요. 요가 10 마이크로미터 0.01m입니다. 01mm. 그렇죠? 그러면 요게 제곱 센티미터로 따지면은 되게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량이 나와도 여기는 줄 히트인데 제곱 센티미터당 와트로 나오고 그거를 요 메쉬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메쉬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요 양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연성 해석을 하면 얘가 몇 도씨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열이 가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주어졌던 물리량들이 그렇죠? 전체 전산모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결과들, 예를 들어서 전기장, 전류밀도, 그다음에 그 방향에 따른 값의 변화 등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를 놓고 보고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아시면 나중에
전압이 걸렸을 때 5V, 1.5V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기장으로 생각하면 그 분포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배울 때도 그 분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거기는 더 복잡해요. 여기서는 반도체 시뮬레이션 안 돼서 그런데 왜 더 복잡하냐면 비저항이 바뀌어요. 전압에 따라서. 그러니까 IV 커브가 반듯하지가 않다고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그냥 반듯한 게 아니라 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렇게 이런 것처럼 도체거나 부도체면 그렇죠? 도체거나 부도체면 만약에 여기서 하지 말고 이걸로 그려야 되구나. 여기다가 요거는 또 안 되니까 잠시만요. 이 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는 IV 커브를 이렇게 그리면 전류가 전압이 커짐에 따라서 얘네들이 반드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저항이거든요. R. 그러니까 V는 IR이 되는 거죠. 거꾸로인가? R분의 1이네. Y축으로 바꿀게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그러니까 I는 R분의 V니까 그리는 거 그냥 둡시다. 여기가 R분의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부도체나 알루미늄도 일단 부도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저항체, 저항을 갖고 있는 물질, 아까 알루미늄이 됐든 실리콘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하는데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계속 이게 바뀌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압을 가해주면 정방향에서는 전류가 확 늘어나고요. 기하급수로 확 늘어나고 얘는 거의 안 늘어나요. 역방향에서. 그러니까 리니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항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비저항은 아니면 전기 전도도는 시그마는 N2 뮤라고 표시되고 이 N이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 전도도나 이거 역수가 이거니까 비저항이나 또는 안에서 있는 일렉트릭 필드나 커런트 덴시티를 도체에서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반도체로 넘어가면 그게 불균질하게 분포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도체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이제 거기서 가서 하시면 되고 이론 시간에 여기서는 반도체까지는 못 가요. 제목을 제가 3D 시뮬레이션을 기본적인 정기적 성질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불균질하다.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압을 보는 게 아니라 전류 밀도하고 전기장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류 밀도가 뭔지 전기장인지가 뭔지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반도체에 들어가서 이론 같은 걸 하실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요거랑 이제 열로 가고 열에서 다시 응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응력에 대한 거 지난번에 의자 같은 거 그린 거 그래서 응력이 뭐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전기만 그러니까 도체에서 저항을 갖고 있는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의 분포 그다음에 밑에 기판에 있을 때 그 기판에서 전기장의 세기의 분포나 전압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